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주기와 조기라는 개념, 주기.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주기와 조기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아까쯤에 우리 가장 좀 전에 했었던 거에 가장 핵심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었죠? 원자량과 원자번호. 오케이.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원자량과 원자번호 중에 누가 조금 둘 다 중요한데 누가 조금 더 중요해 보여? 인구 티나지. 곱하기 2 하면 원자량이 되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원자번호. 그럼 원자번호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또다시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뭐다? 원자번호가 왜 원자 그 번호인 거야? 그치, 양성자의 개수 때문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족과 주기를 쓰기 전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또 전자 껍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전자 껍질은 이제 보호 아저씨의 수소 전자 배치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자,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원자의 구조에서 처음에 원자 전자를 발견하신 분은 톰슨이고 원자 핵을 발견하신 분은 러더퍼드고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골드슈타인, 그다음에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하고 러더퍼드하고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 모르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자랑한 거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일단 원자핵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 주변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까? 원자핵이 중심에 있으면 주위에 전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서로 어떻게 될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당기면 계속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럼 마냥 가까워지면 들러붙겠네. 그렇진 않아. 주변에 있다고 했거든. 붙어 있다라고 안 하고 주변에, 원자핵 주변에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조사해봤을 때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일정한 궤도. 자, 쓸게. 전자가 일정한 궤도에 존재한대. 궤도라는 말 대신에 사람 이분은 오라는 분은 궤도라는 말을 대신에 다른 말로 뭐라고 쓰기도 했냐면 에너지 준위, 에너지가 기준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말로 쓰면서 같은 말로는 껍질, 궤도, 에너지 준위 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 해놓고는 얘를 어떻게 했느냐? 실험에서 다 알아낸 거야. 너희들은 알 필요는 없어. 실험에서 다 알아낸 걸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습득하시면 됩니다. 원자핵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존재하고 또 여기에 존재하고 또 여기에 존재하고 해서 그냥 말로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K, L, M, N 껍질 뭐 이런 말을 쓰거든.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심화과정 갔을 때 설명해 줄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원자핵에서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껍질, 여기에 네 번째 껍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N1, N2, N3, N4 두두두두두 해서 제일 마지막 껍질을 살짝만 써줄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번째 있는 껍질을 뭐라고 그러는 N 들어는 본 사람 무한대라고 얘기해. 무한대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과학에서는 얻었다 잃었다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얻었다 잃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야. 전자를 얻었다라는 건 전자가 무한대 껍질에 밖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걸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전자를 잃었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가 무한대 껍질 바깥으로 나갔다. 여기 있던 애가 무한대 껍질 바깥으로 나갔어. 그러면 우리는 잃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누군가 얘기하거든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최대 수용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해요. 하나가 들어가거나 2개가 들어가거나 대신 2개까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여기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어도 되고 둘, 셋, 넷, 다, 여, 7개, 8개까지는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개까지. 근데 우린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수능이 됐건 논술이 됐건 여기까지만 배우지 그 다음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군. 1대 여기서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가 2개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가 8개일 때 세 번째 껍질에서 최대 수용 전자가 8개일 때 얘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됐다면 안정한 상태.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잠깐 조금 더 계속해줄 때는 약간 아주 안정해. 안정한다는 건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안정해, 그대로 있어 라는 뜻이거든. 다시 말하면 얘는 활성을 하지 않아.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녀오십시오. 자, 그러면 해보자. 지금 전자가, 자, 이그젬플 누가 있냐면 원자 번호가 지금 전자가 양성자의 개수고 지금 원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자를 기준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여기다 살짝 쓸게. 원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가 되어지고요. 그 양성자의 개수가 무엇이 돼? 전자의 개수가 되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던 양성자라고 얘기하던 전자수라고 얘기하던 전자수가 10개네. 그럼 양성자 원자 번호는 10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를 전자로 얘기할 건지 양성자로 얘기할 건지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얘네는 다 같은 거라는 거.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있냐면 원자 번호가 2번이네, 10번이네, 18번이네를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 그러면 요거 그러면 이 전자수도 원자 번호가 20, 18이니까 전자의 개수도 2개, 10개, 18개인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치? 자, 10번이에요. 그럼 원자 핵이 여기에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되겠지. 18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최대 전자가 다 들어갔을 때 꽉 찼어.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안정한 상태, 활성하지 않는 기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가 어때? 이렇게 했으니까 안정한 상태. 반응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비활성 상태. 비활성 기체. 그래서 여기서 얘가 누가 돼? 헬륨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네온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아르곤이 되는 거예요. 요 아이들은 우린 비활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니 우리 지금 족하고 주기하고 있고 전자 껍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야. 잘 봐. 요 단어를, 요 문장을 기억하자. 문장을 최대한 단어로만 함축할게.
일단 원소긴 원소인데 원소긴 원소인데 어떤 원소이냐면 비활성 기체의 원소야.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이 아닌 애들인 거예요. 여기 저 있나 저 히터 여기 민지야 히터 꺼줘. 너네들 덥지? 따뜻하지? 그러니까 졸립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활성 기체 원소인데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여기서 배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배치한다, 어디다 배치한다라는 말은 항상 그 안에 뜻이 수와 위치가 들어가. 몇 개를 어디에다 둔다 라는 뜻을 배치한다라고 해요.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럼 배치라는 말 안 써. 어디에 있어요? 배치라는 말 안 써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 몇 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배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얘와 같아지고 싶은 거야. 이유 불문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론이 생길 거야. 어떻게? 잃어서 누구를? 전자를 잃어서 얘와 같아지던 아니면 있나 졸며 졸리지 말고 안 돼. 이것은 얻어서 얘와 같아지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대표적으로 나트륨을 보자.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얘는 뭐가 돼? 전자의 개수가 11개란 뜻이지. 11개면 얘네와 같아지고 싶어요. 18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니? 하나를 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는 하나를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만 알면 양윤, 음연이 한 문제.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누가 있냐면 칼슘이 있어요. 칼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냐면 20번입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8개를 버리던 아니면 10개를 버리던 아니면 2개를 버리면 되는데 어느 게 제일 속편해? 그래. 그래서 얘는 칼슘은 꼭 2가 2+라고 부르는 거야. 되는 거야. 이 번호만 알면. 근데 이 원자 번호는 화학에서 절대 모든 단원의 원자 번호는 안 빠져서 다 나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원자 번호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을 알 필요가 없어. 얘네를 알고 있어. 자, 더 해볼게. 산소를 생각해보자.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8번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이제 느낌 와? 2개 얻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질소를 볼까요? 질소? 원자 번호 7번이에요. 이래서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를 알면 좋은 게 원자 번호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얘네가 양이온이 되겠네, 음이온이 되겠네를 알아보는 거지. 어차피 외울 거를 써먹어야지 안다의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와, 어디 갔어? 아이, 나 마음 급한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3-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잃었으니까 양이온,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데요 아직 주기와 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지. 자, 이제 이쪽에서 볼게. 좀 이따 요거 먼저 하고 이제 주기와 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